하늘과 맞닿은 쉼터, 스키장, 골프장 다 갖춘 오투 리조트가 날개를 활짝 폈다. 이것이 2009년 10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야심차던 오투 리조트의 그 마지막은 눈물나게 처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공약과 돈 쓰기 경쟁이라는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지방행정의 실패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한 줄 한 줄 줄쳐가며 천천히 3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업 한번 해보지 않는 시장이 막강한 힘으로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밀어붙이다 쫄딱 망했다입니다. 그 큰 사업을 시장이 거의 혼자 결정했습니다. 오투 리조트 사업을 총괄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그 중요한 자리를 국가가 임명하거나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장이 임명합니다. 또 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견제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오투 리조트 사업추진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도 전부 태백시청 공무원들이고 당연히 사업추진단장도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추진단장이 또 태백관광개발공사 본부장까지 겸해서 양쪽의 거의 모든 사업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투 리조트 사업은 태백시장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같은 부평고등학교 동문이거나 아니면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 또는 같은 공무원, 거기에 같은 당으로 정치 색깔마저 같아서 오히려 그냥 똘똘 뭉치지 않으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직책 이전에 그냥 친한 형, 동생, 누구네 큰놈, 누구네 막둥이였으며 그 패밀리 정점에 태백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독수리처럼 눈을 뜨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태백시 의회는 전문성도 부족했지만 그럴 의지도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큰형에게 딴지를 걸다 나중에 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초기 2천억 들어간다는 사업비가 설계 변경으로 무려 4천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는 태백 시민들은 결사 반대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민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예산 따와서 관광지 만들어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오히려 누가 딴지를 걸까 감시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원랜드를 정성군에 빼앗겨 오투 리조트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태백 시민은 없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오투 리조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정확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사업성을 높게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가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2008년 12월 오픈한 오투 리조트,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은 드세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째 죄 없는 파리만 잡다 전기세도 못 내고 2016년 2월 14일 마침내 V형 기업에 매각됩니다. 매각되는 조건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투자금 20%도 못 건지면서 모든 빚은 태백시가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만 V형 기업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결산을 하자면 태백시는 1958억 원의 손실을 입고 관련 업체들은 2858억 원의 손해를 봐서 대충 어림잡아도 무려 5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어디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망한 지방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산, 로봇랜드, 경인운하, 용인시 경전철, 인천 올미도의 은하레일 등등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도 망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 100억을 투자한 시설에 하루에 꼴랑 9명만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무리한 줄 알면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야만은 시장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탄광촌에 미용 체험 시설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아모레나 콜마 같은 화장품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함께 사업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부끄럽지만 바로 포기합니다. 기업이 나서지 않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투 리조트 같은 현장을 여러 번 참여한 경험으로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 제 생각과 너무나 같아서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저 나름으로 정리한 지방정부 사업 성공 방안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거 공약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전문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선거에 나서면 먼 미래보다도 우선 당장 효과를 보는 사업을 선택하며 과장된 공약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하더라도 그 공약의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문 집단이 중앙정부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면 포상해야 합니다. 가끔 현장에서는 이 예산은 올해 안에 꼭 써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업의 방향이나 확신이 없어도 올해 안에 아무리나 벌려서 돈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공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혈세를 아껴서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산을 반납하면 포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을 위해서 잠깐만 파리의 에펠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펠탑을 돈으로 따지면 약 616조라고 하며 1년에 프랑스 GDP의 5분의 1 정도 엄청난 돈을 버는 현금 인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에펠탑 건설에 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약 1조? 아니 10조? 아니 100조? 아닙니다. 정답은 거의 들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프랑스는 아이디어 공부를 해서 에펠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을 필요한 사람이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에펠탑 건설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도 구스타프 에펠이었습니다. 에펠탑을 건설하는 그 조건은 에펠탑에서 나온 수입을 20년간 가져간다는 조건입니다. 영리한 에펠은 그 20년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에펠탑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좋고 경제성만 있으면 누가 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확신도 없으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은 바보든지 자기 돈이 아닐 때입니다. 정치인은 국가 돈을 쓰고 기업인은 자기 돈을 씁니다. 문제가 되면 정치는 사과하면 되지만 기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부영에서 인수한 오투 리조트는 다시 화려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오투 리조트에 현대나 삼성, 부영 같은 기업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연간 100만이 찾는 세계 7대 관광지 일본 예술의 섬 나오시마의 기적도 일본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기업인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오시마의 성공 요인을 오직 자유롭게 최고의 기업 가치를 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는 세 번째 제안입니다. 지방사업은 아이디에서부터 에펠탑처럼 공모해서 좋은 안을 먼저 찾고 거기에 기업을 참여시키자는 제안입니다.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고 국가는 그 아이디어를 사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예술인을 찍어 말하는 이유는 예술인들은 평생을 남이 안 하는 것 그리고 새로움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술인의 건설, 광고, 영화, 연예, 미술, 음악 등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예술 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